정종 2년 11월 11일 정종은 왕위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해서 학문에는 뜻이 없었다. 하지만 세자는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큰 공덕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무인이었던 자신보다 학식도 있고 공이 있는 이방원이 왕으로서 더 제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정종의 뜻이 담긴 교서와 국보를 전달하는데 이방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부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방원은 이내 못 이기는 신용을 하다가 교서를 받았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이 양위를 하려고 하면 세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백관들도 울부짖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정종에서 이방원으로 양위가 이루어질 때를 보면 이런 두려움이나 문무백관들의 반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기에 물 흐르듯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서와 국보를 받은 이방원은 이틀 뒤인 정종 2년 11월 13일에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정종이 문제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이방원에게는 아버지 이성계와의 문제가 남아있었죠. 정종이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주어서 상황을 잘 넘어왔는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 이성계는 더욱 언짢아했습니다. 정종이 양위를 결정했을 때도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정종은 상왕이 되었고 태조는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정종이 양위할 때가 44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연로한 것도 아니었죠. 정종에게 지지 세력이 없기는 했지만 별 욕심 없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유혈 사태를 막았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집안 싸움의 중간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당대에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3년 국상을 치르는 것이 일반인데 정종 사후에는 여궐제를 적용하여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국상을 마무리 짓죠. 또한 정종실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푸대접이 드러나는데요. 실록은 왕이 세상을 떠나면 현재 즉위 중인 왕이 실록의 기록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태종은 정종이 죽은 이후에도 실록 편찬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정종실록은 태종이 죽은 다음에야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4년에 태종실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성계에서 바로 이방원으로 왕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종실록을 쓰려면 정종 때의 실록이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직 정종에게는 묘호와 시호도 내리지 않아서 공정왕실록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공정왕이라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정종은 왕실에서 정식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륜이 정종을 가리켜 기생한 임금이라고 호칭했다는 것과 이를 세종도 참작하여 정종의 후손들을 대했다고 하니 이방원 측의 정종에 대한 대우가 어땠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묘호가 정해진 것은 숙종 7년 262년이나 지나서야 정종이라는 묘호를 확정지었다고 하죠. 그렇게 2대 임금 정종의 집권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이미 태종 이방원의 집권기였지만 공식적인 역사 속 3대 임금 태종의 집권이 시작된 것입니다.